이승훈의 이슈앤피플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로 의견 주셔도 되고요. 실시간 방송되는 YTN 라디오 앱 또 유튜브 댓글창 이용하셔도 됩니다. 방송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 총선 앞두고 저희들이 균형 있는 시각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소식, 오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53분쯤에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평양 일대에서 발사가 돼서 동해상으로 600km 정도 날아갔고요. 예. 이번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을 실시한 지 15일 만입니다. 지금 날짜를 보면은 오는 4월 15일이 김일성 주석 생일이고요. 25일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인데 이게 여기에 맞춰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 한국의 합참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서 이에 대비한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고요. 미국, 일본과 미사일 관련 정보도 공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평양에서 쏴서 동해상으로 떨어졌으니까 의도가 좀 분명히 좀 보이네요. 거리상으로 봐서요.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요.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자, 그걸 두고 하루가 지났지만 정치권에선 여전하다고요? 네, 여야 간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면 안 된다면서 대화에 그래도 물꼬가 트이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어야 한다 이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 담화가 불통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고집,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단지 숫자만 늘리는 증원안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함운경 후보죠. 어제 윤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언론의 주목을 좀 받았는데 오늘은 좀 그 말을 수정을 했나 봐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마포울에 출마한 함운경 후보 SNS를 통해서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집중하라라고 하면서 심지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 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라고 탈당까지 촉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여러 비난이 나왔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함 후보가 최근에 입당한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만든 대통령에게 탈당 요구를 하느냐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함운경 후보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어제의 발언은 성급하게 내질렀다라고 하면서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자, 의료 공백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병원의 인턴 등록이 오늘 마감되는데 수련병원에서 인턴 공백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사람은 4월 2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임용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까지 하지 못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면서 인턴 등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용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올 상반기에 수련병원 인턴에 대거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턴 공백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의료계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망이라는 단어가 주로 나오고 있고요. 의사협회는 추가로 반박할 이유가 없다면서 개원이들의 주 40시간 단축 진료 방침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으로써 의대 교수들은 물론이고 개원이들까지 단축 진료에 들어가서 환자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의료계 반응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여야 지도부 행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지금 충청도에 있다고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충청권 집중 유세에 오늘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충남 당진, 아산, 천안을 차례로 찾았고요. 그러면서 앞서서 국회 세종시로의 이전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충청 발전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에는 세종시에 이어서 대전의 유성구,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를 훑고 난 다음에 충북, 청주, 음성
음성으로까지 현장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변함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를 심판하자라는 취지의 2조 심판론을 내세워서 야당 견제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재판이 있어서 지금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 대신 지역 돌고 있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서 재판 출석으로 인해 공개 일정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재판에 출석을 했고 대신에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원격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2조 심판론에 맞서 정권 심판론을 계속 강조를 했고요. 한편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대신에 강원도, 충청북도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을 돌면서 릴레이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계 한번 하려면은 커다란 SNG 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요즘엔 참 편해졌습니다. 컴퓨터 한 대만 있어도 이렇게 다니면서도 방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네. 자, 이번에는요. SPC 그룹 자회사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인물입니다. SPC의 허영임 회장 결국 체포가 됐네요. 네, 식품 전문 기업인 SPC 그룹의 허영인 회장 오늘 오전 검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허 회장이 입원한 서울 강남의 모 병원에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영장을 집행을 했는데요. 허 회장은 별다른 저항 없이 오전 9시 20분쯤에 검찰로 압송이 돼서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허 회장 지금 혐의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까? 네, SPC 그룹 자회사인 파리바게트가 있죠. 파리바게트의 민주노총 소속 제빵 기사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에 허 회장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 회장이 업무를 이유로 3번 연속 검찰 출석을 거부를 했습니다. 네 번째 소환 에는 응했지만 조사 시작 1시간 정도 만에 귀가를 했고요. 또 어제 소환 요구에는 건강상 이유로 불응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체포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일단 검찰은 허 회장의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고요. 또 오늘 조사를 통해서 노조 탈퇴 강요에 있어 허 회장 지시가 있었는지 등의 그 여부를 확인을 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좀 화가 좀 많이 났군요. 네, 여러 번 그 조사에 불응을 하기도 했었고 이 수사를 계속 어느 정도 치밀하게 해왔기 때문에 허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이 정도만 결국에 남은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자, 평론가님도 보셨지만 주변에 벚꽃이 많이 폈습니다. 예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일찍 핀 거라고요, 이게? 네, 개화가 벚꽃의 경우는 평년 개화일이 4월 8일인데요. 어제 폈다라고 하면 이제 일주일 정도 빨리 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는 조금 늦게 개화를 했습니다. 지난해는 이상 고온 때문에 3월 25일에 개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작년보다는 7일 늦게 개화를 한 것이고 참고로 가장 빠르게 개화를 했던 시점이 2021년이었습니다. 3월 24일에 개화를 했는데 올해 벚꽃은 기록을 한 이래로 역대 5번째로 빠른 기록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벚꽃 군락지가 여의도 윤중로가 꽃피고 있는데 이 윤중로에는 지난 휴일에 벚꽃 축제 기간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벚꽃의 개화 시기가 지금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게 그런 추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뻐해야 되는 건지 걱정은 좀 됩니다만 참 아침 신문 보니까요. 어제 서울 벚꽃이 공식 개화했다 이런 말 하던데 공식 개화 이건 또 뭡니까 이건? 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벚나무라고 해도 위치라든지 주변 환경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화 시기가 각각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총선 판세 예측할 때 접전 지역을 들여다보듯이 이 벚나무도 표준 벚나무를 지정을 해놓습니다. 이게 언제 꽃이 피느냐. 그 나무가 어디에 있는 나무냐면 종로구 송월동에 서울 기상 관측소가 있어요. 여기 앞에 심어져 있는 표준목인 왕벚나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나무의 가지 하나에 3송이 이상의 벚꽃이 피면 이것이 바로 공식 개화 시점이다. 이렇게 된 것인데 어제 이 나무에 꽃이 한 가지에 3송이 이상이 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공식 개화일 올해는 2024년 올해는 4월 1일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면서도 사실 대학교 다닐 때 처음 종로라는 곳을 가봤거든요. 그래서 종로 처음 가면서 종로에 사과나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노래 보면서. 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수민과 함께했습니다.